자, 봅시다. 우리는 현재 지수 법칙을 배우고 있어요. 그쵸? 지수 법칙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수 법칙은 합의 법칙이 있었고, 곱의 법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차의 법칙도 있었고, 분배 법칙도 있었죠. 예로 A의 5제곱 곱하기 A의 7제곱 이렇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밑이 같은 형태에서 곱에 이루어졌으면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해가지고 A의 5 플러스 7 그러면 A의 12승 이렇게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A의 3제곱의 전체의 5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15제곱 이걸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했었고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의 5 빼기 3 해서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차의 법칙, 그쵸? 그런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1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A의 0승과도 같아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있었다. A의 5-3분의 1. 오른쪽에 있는 지수가 왼쪽보다 더 크면은 분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A제곱분의 1이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A의 3 빼기 5를 그대로 시행하자. 3-5 이렇게 되겠죠. 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도 썼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A 곱하기 B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5제곱 이렇게 있었으면 A의 5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이 5제곱이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여기까지가 지수 법칙의 가장 기본 정리였어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연산을 하게 될 건데 그게 단항식의 연산, 단항식의 계산이라고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단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항식이라는 게 있고요. 연산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한 개밖에 없는 식을 말하는 거고요.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 그대로 계산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항식의 연산에서의 연산은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배우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단항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건데 단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몇 개밖에 없었다고 그랬냐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단항식의 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항이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거는 단항식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다항식이 돼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예로 들어보죠. 3x제곱 y 자 이렇게 있었어. 이거는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죠. 그쵸? 2x 곱하기 y 나누기 z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단항식이겠어요? 다항식이겠어요? 그렇죠. 단항식에 속해요. 왜냐?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요 뒤에 있는 나누기 z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곱하기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2xy 곱하기 z분의 1 그래서 z분의 2xy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는 연습을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6x 제곱 y 플러스 7xz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죠. 왜냐? 가운데 덧셈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항이 몇 개인 두 개인 다항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항식들끼리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곱셈에 대해서 배우고요.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이 두 개가 혼합됐을 때 어떻게 배우는지 따로따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를 한 방에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연산에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듭제곱이에요. 자, 이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을 한 뒤에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을 해결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먼저 전부 다 변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분 혹은 지수 법칙을 통해 간단히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연산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몇 번 곱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부호 때문에 거의 다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연산을 할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거듭제곱이며 나눗셈은 전부 다 무엇으로 바꾸고 곱셈으로 바꾸고 그 후에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뭔가를 부수적으로 내가 칠판으로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책을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예제들을 풀면서 그리고 문제에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해보죠.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나왔어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괄호 안을 먼저 해결한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수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제곱.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고요.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3x제곱 y 6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y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거를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 3. 자, 여기에 있는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세제곱이 있죠. 요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제곱을 한번 해보면 앞에서 배운 지수법칙 중에서 분배법칙이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y 6제곱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세제곱이 분배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부호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 y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3의 제곱은 9겠죠. 그리고 x의 4제곱, 이건 뭐야? 지수의 곱셈 법칙이죠. y의 1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은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전 시간 마지막 타임에 배웠던 거죠.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그리고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9제곱, 여기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하기로. 그래서 덧셈 법칙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9와 마이너스 8이 곱해져요. 마이너스 72. 그리고 x는 x끼리 계산을 한다. x 4제곱과 x 3제곱을 곱해요. 그럼 x의 총 몇 제곱이 되는 거야?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y끼리 y 12제곱과 y의 9제곱이 곱해져요. y의 그렇죠, 21제곱.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72 곱하기 x의 7제곱 곱하기 y의 21제곱,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반드시 연산을 할 때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의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연산할 때 항상 부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요거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단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나와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그렇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거듭제곱이라고 그랬죠? 즉 곱셈이든 앞에서 배웠던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항상 그 거듭제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 형태를 뭘로 바꾼다? 곱셈 형태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눗셈을 뭘로 바꿔요? 곱셈으로 바꾼다. 즉 분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죠. 분수 형태로 바꾼다.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은 대부분이 분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 맞죠? 만약에 처음에 분수 형태로 있었어. 그러면은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당연히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보죠. 나누기 3이 있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쵸? 나누기 3분의 1이 있었어? 그럼 얘는 곱하기 3으로 바뀐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지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당연히 지수 법칙을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3x제곱 y 4제곱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3xy의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노랑이로 표현한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y 4제곱의 전체의 제곱. 자,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해요. 아까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세제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세제곱.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x의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보죠. 그럼 이거는 9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y의 8제곱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을 세제곱하면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예요. 8분의 27 곱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9제곱 여기까지가 거듭제곱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계산을 먼저 한 거다라는 거예요. 나눗셈을 뭘로 바꾸냐면 곱셈 형태로 바꾸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짜로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을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분수 형태입니다. 9 x 4제곱 y의 8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27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9제곱이에요. 9 x 4제곱 y의 8제곱 곱하기로 바뀌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7 x의 세제곱 y의 9제곱분의 8 이렇게 역수가 되죠. 약분을 해보면 9하고 27이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 세제곱분의 x 4제곱이기 때문에 x 세제곱이 날아가면 여기가 1승이 남게 돼요. y 9제곱분의 y 8제곱이니까 y 8개가 날아가고 여기는 y가 1개만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식들만 정리를 해보면 부호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분모에 살아있는 문자와 숫자를 전부 다 써보자. 3y가 살아있어요. 분자에 남아있는 문자와 식들을 보면 x 있고요. 8이 있어요. 8x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마이너스 3y분의 8x. 그러면 두 번째로 지수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두 번째 9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y의 8제곱 나누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한다 그랬죠? 9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8은 그냥 계산을 합니다. 9하고 마이너스 8분의 27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나누자 이거예요. x의 4제곱과 x의 세제곱을 똑같이 나누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의 4제곱에서 세제곱을 그냥 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차이 법칙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의 8제곱과 y의 9제곱을 나누어주면은 곱하기 y의 8제곱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해보죠. 9하고 약분이 됩니다. 27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까지 똑같죠. 곱하기 뭐가 남냐면 x의 1승이 남아요. x죠. 그리고 곱하기 y의 마이너스 1승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y의 마이너스 1승 여기가 음수가 되면은 뭐라 그랬죠? 분수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y분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y분의 8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형태로 많이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다낭식의 혼합계산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위에서 설명한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곱셈 연산과 나눗셈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부호를 여기 써있죠? 이놈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부호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을 먼저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밑에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잘 봐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제곱을 하면은 플러스가 돼요. 결국에는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거를 우리가 양과 음으로 비교를 해보죠. 앞에 있는 것은 양수, 나누기 뒤에 있는 거는 음수,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양의 세제곱이니까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과 음과 양을 서로 곱하고 나누었어요. 음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얘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연산을 하는데 우리가 부호를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부호를 먼저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계산들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들을 지금부터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요 지수들, 그러니까 거듭제곱 계산을 먼저 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9의 제곱 81이죠. 그리고 x의 이제는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y의 제곱 나누기, 자 세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x의 세제곱 분의 3의 세제곱이면 27이에요. 곱하기 y의 6제곱, 이렇게 바로 거듭제곱 할 수 있겠죠. 곱하기 y 세제곱 분의 x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했고요.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 그쵸? 첫 번째 풀이가 분수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 풀이 81 x의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27 y의 6제곱 분의 8x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y 세제곱 분의 x 6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나눌 수 있는 건 전부 다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81 곱하기 27분의 8 곱하기 1, 이게 개수들만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x끼리 약분을 할 수 있나 살펴보면 분모에는 x가 없어요. y제곱이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y의 6제곱이 y의 몇 제곱으로 바뀌냐면 4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자들을 쭉 써보면요, 분모에 남아있는 문자들 y 4제곱 곱하기 y 3제곱이니까 y 7제곱이 될 거고요. 분의 분자에 남아있는 문자들 x 4제곱 곱하기 x 3제곱 곱하기 x 6제곱이에요.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4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x의 1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3이 되겠죠? 8, 3, 24. 그죠? 그럼 y 7제곱 분의 24 곱하기 x의 13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부호 결정했죠? 마이너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분수 형태로 푸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푸냐?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해요.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81 곱하기 27분의 8. 자, 여기까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x는 x끼리 계산을 하는데, 자, x 처음에 스타트가 4입니다. 4. 그래서 4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나누었죠? 누구를? x 3제곱을 나누었어요. 근데 잘 봐. 이거 마이너스 3승이야.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요. 마이너스 3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x의 4제곱 나누기 x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3을 뭐한다?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에는 x의 6제곱을 곱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나오게 됩니다. x만 따로 계산한 거예요. y끼리 계산을 해보죠. 그럼 y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했냐면 제곱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2승. 그리고 나서 뺐죠. 누구를? 6승을. 그쵸? 6제곱을 뺐어요. 마이너스 3승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죠. 그러니까 더했죠.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y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럼 요 연산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27이랑 81이 약분이 되죠? 3으로 8, 3, 24. 그리고 나서 x가 몇 개 있냐면 3, 4, 플러스 3, 7이죠? 거기에 플러스 6까지. 그러면은 13 곱하기, 그죠? y에 2 빼기 9예요. 그럼 마이너스 7승이죠. 근데 요게 지수가 음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 분수 형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y 7제곱 분의 있는 거 다 쓰세요. 24 곱하기 x의 1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우리가 맨 처음에 부호 결정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y의 7제곱분의 24x의 13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풀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풀이를 봤는데 보면은 느낄 겁니다. 아, 연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부호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눗셈 잘해야 되는구나. 뺄셈, 덧셈 잘해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분수 형태가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레벨까지 키워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